대표 사업자 조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그죠? 네. 간혹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현상이나 뭐 멘트 이런 걸 들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뭔가 영감을 얻기도 하죠. 한때 우리가 슈퍼에서 이제 계란도 많이 팔았지만 트럭에 계란을 싣고 가면서 이제 계란 파는 그런 아저씨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멘트 중에 계란이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공룡알인 줄 알았어요. 이런 이제 위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우리에게는 또 어쩌면 영감을 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조금 열린 마음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굉장히 무서운 개들이 몇 마리가 있어요. 편견도 있고 선입견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무서운 이 개 두 마리를 버릴 수 있을 때 뭔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기회로 들어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안 지가요. 저는 1990년도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았어요. 제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보통 시장이 아니구나 하고 느꼈던 것이 계기가 있었는데, 미국에 갔었는데요. 누군가 집에서 소비하는 카탈로그 있잖아요. 카탈로그가 한 이런 두께가 되는 게 6권이 있었어요. 6권을 딱 넘기는데 그때가 한 80년대 후반이었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이죠, 삼성. 네. 삼성의 전자레인지가 이미 80년대 후반에는 미국의 네트워크 마케팅의 카탈로그에 올라오고요. 그럼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뭘 알고 있을까?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적은 유통이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나라에도 90년 초반에 네트워크가 처음으로 시작이 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기도 하고 편견을 가지기도 하고 선입견을 가지기도 했죠. 그러나 세상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누구 하나도 부인할 수 없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하나의 큰 산업의 줄기로 성장을 하고 있죠. 그 증거가 전 세계 글로벌 네트워크 마케팅의 매출 규모가 200조가 넘어간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200조. 우리가 10,000원짜리를 200조 세면은 평생 살면서 다 못 셀 돈이죠. 이런 시장이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조금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책을 2권을 선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꿈꾸는 다락방. 혹시 읽어보신 분들도 많죠? 혹시 읽어보신 분? 꿈꾸는 다락방. 그래요? 이 꿈꾸는 다락방의 메인 테마는 이거예요. 자, 이게 공식인데 V가 뭐냐? vivid라는 것은 생생하다는 뜻이거든요. 생생하게 꿈꾸면 realization, 현실화가 된다는 거죠. 아마 이 책 읽어보면, 이 책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는 아주 읽기 편해요. 너무 쉬운 단어로 되어 있고 한번 책을 잡으면 한 2-3시간 안에 이 마음먹고 읽으면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책은요, 소장 가치가 있습니다. 굉장히 소장 가치가 있고, 이 책을 읽고 우리가 다음 주에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도 한번 잘 읽어보시고, 또 하나의 책이 있죠.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을 알면서 성공한다. 이 비즈니스는 시스템 사업이죠. 그래서 이 처음에 한 70%는 우리가 왜 Y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뒤에 간단한 우리가 이제 행동적으로 실천적으로 해야 될 시스템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제가 이제 이런 시스템을 하면서 제가 딱 원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위대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타트는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한 예를 들어보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는 책 제목은 들어보셨어요? 네. 앤서니 라빈슨이라는 사람이 책을 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뭘 하던 사람이냐면 미국에서 건물 청소를 하는 사람이에요. 건물 청소를 하던 중에 뭔가 인생을 이대로 허비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뭔가 깨달음이 있은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변화를 도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멀지 않은 시간이 지났어요. 1년 정도 딱 지났을 때 자신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었냐면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동기부여가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1년 뒤에 헬기를 타고 강연을 가면서 자기가 청소했던 건물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깨달음이라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시스템을 통해서 원하는 것은 굳이 제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정확한 비전을 아시고 몸소 행하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리더, 네트워크가 되시는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나올 수 있다면 제가 이런 시스템을 만든 그게 하나의 소명 아니겠어요? 그래서 꼭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본질을 안다는 것은 중요해요. 저는 이때까지 살면서요, 직업이 외국을 많이 다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근무를 했던 곳이 대한항공이라는 회사 아시죠? 네. 지금은 땅콩 항공 때문에 굉장히 입지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한때 이제 저희들이 대학 졸업할 무렵만 하더라도 그 아무나 갈 수 있는 회사는 아니었거든요. 가장 토플 성적도 뛰어나고 그래도 나름 경쟁력 있는 학생이어만 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거기 갔죠. 자, 거기 가서 이제 제가 여러 나라를 여행을 하게 된 계기가 대한항공을 다니는 무료 티켓이 나와요. 우리는 1년에 6장씩. 그리고 이제 외국 여행을 갈 때는 대한항공이 아닌 외국 항공사를 타면요 90% DC를 해줘요. 끝내주죠. 근데 대한항공 거를 타면 50%밖에 DC를 안 해줘. 저는 그게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해요 아직도. 그러다 보니까 틈만 나면 연차, 월차 합쳐가지고 여행을 좀 자주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미 지역에 푸에르토리코라는 나라에 갔어요. 거기 가서 이제 어떤 것을 보면 좋을까? 남미는 굉장히 정열적인 나라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거기 이제 가이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에 왔으면 국립미술관에 꼭 가보셔야 됩니다. 거기 가면은 걸려있는 그림이 있는데 우리 민족성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래.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런 그림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뭔가 남미 사람들이 굉장히 성에 대해서 개방적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무슨 할아버지가 너무나 황당했어요 저는. 그런데 이 가이드가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 이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그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시는 독립투사였어요. 근데 반독재 정부자들에게 잡혀서 이제 형사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할아버지에게 내려진 형벌이 뭐냐면 음식물 반입 금지. 그냥 쫄쫄 굶게 해서 죽여버리겠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여성분이 누구냐? 이 할아버지 딸이에요. 죽어간다는 아버지의 소식을, 임종 소식을 듣고요. 아기를 분만한 지 얼마 안 됐죠.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서 왔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때요? 피골이 상접한 채로 죽어가고 있다. 여기에 부끄러울 게 뭐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불은 자기의 젖가슴을 아버지에게 물렸다. 이게 이 그림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본질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이 바깥 세상에서 하던 노력의 절반 정도만 하면 어마어마한 여기서는 있잖아요. 부와 명예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비즈니스인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경주장 말처럼 이렇게 막아놓고 앞만 보고 가죠.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용기와 힘이 없더라. 만약에 조금 봤는데도 어때요? 이 잡는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저는 있잖아요. 너무 좀 안타까운 사실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1교시를 하면서 첫째 날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요. 이 사업을 뭐 부업이든 전업이든 뭐 서드잡이든 관계없이 한번 내가 여기 진짜 명제 받쳐놓고 한번 열심히 해볼 가치가 있는 일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여성은 굉장히 위대하죠. 그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명은 여성을 중심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여성들은 빨래를 하려면 빨래터에서 빨래 빵망이를 들고 쭈그리고 앉아서 그러다가 어때요? 세탁기도 만들어지고 밥을 대신하는 기계도 만들어지고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산업사회를 살면서 조금만 남성 우월주의적인 세상이었고요. 우리 인류의 역사는 모두 여성 위주의
사회였다, 목의 사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이 자리에 보니까 어때요? 진짜 남자들 몇 분 안 계시죠? 우리 남자들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참 이 여성 인력이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 사회를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IBM이라는 회사에서 여성 인력을 세계 최초로 공채를 통해서 채용하기도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성 인력들이 쭉 성장을 하고요. 미국에서는 연봉 1억 이상 벌어가시는 분들의 80%가 어떤 직종에서 나오고 있을까요? 그죠? 네트워크예요. 그리고 신흥 부자의 20%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다. 단일 산업에서는 가장 많은 성공자들을 배출하고 있는 산업군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여성들의 이제 권리가 늘어나다 보니까 요즘 뭐 아파트 이름도 좀 길게 짓더라. 타워 팰리스, 뭐 월드 메르디안, 또 뭐가 있습니까? 뭐 기타 등등 영어로 이름을 길게 짓죠. 부르지요. 뭐 그죠? 그 이면을 살펴보니까 시어머니들이 좀 찾아오기 힘들게 하려고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자분들을 있잖아요. 공의 비유도 많이 합니다. 공. 20대 때는요, 축구공의 비유를 해요. 왜냐하면 축구 경기는 이쪽 팀 11명, 저쪽 팀 11명이죠. 보통 한 여성분들이 20대를 살아가면서 대충 한 22사람 정도의 이성에 대한 관심을 받는다는 거죠. 그죠? 30대가 되면은 농구공이에요. 농구는 이쪽 팀, 저쪽 팀 합치면 10명밖에 안 되죠. 이제 운신의 폭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40대가 되면은 골프공이죠. 한 사람이 공 하나를 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60대가 되면, 50대가 되면 탁구공이에요. 왜? 서로 밀어낸다는 거죠. 60대가 되면 피구공이에요. 피구공. 룰에 입각해서 맞으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여자분들도 파이팅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남자분들도 파이팅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어떤 일이냐?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거예요. 굉장히 이 비즈니스는 처음에는요, 아주 작은 사업처럼 보여요. 초라하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요, 이 비즈니스는 엄청나게 큰 빅 비즈니스입니다. 지금 우리가 꿈꾸는 다락방,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을 알면 성공한다, 이런 책을 읽지만 여러분 나중에 조금 성장을 해 나가면서 리더가 되면서 꼭 읽어야 될 네트워크 마케팅 필독서들이 있어요. 크게 생각하면 크게 이룬다. 이게 리더의 자기 암시법이에요. 이런 책, 아카바의 선물, 네트워크 마케팅 버티면 1년 버티면 성공한다. 그 다음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죠? 이런 기타 등등, 놓치고 싶지 않은 꿈, 나의 인생, 이런 주옥 같은 책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데일 카네기의 지도로,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기타 등등 이렇게 주옥 같은 책을 읽어가면서 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걸 다 만들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 어쩌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본격적인 진짜 출발을 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요, 부업처럼 또 작게 시작할 수도 있는 사업이에요. 큰 사업이기도 하지만 또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어쩌면은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참 수준이 낮은 것 같다, 처음에는. 그죠?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다, 이렇게 비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비즈니스는요, 국경 장벽을 넘어서 뭔가 관세 장벽이나 부하를 걸지 않고도 그 나라를 잠식할 수 있는 대단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은 최첨단 사업입니다. 자, 그러나 최첨단 사업이지만 뭐 갖추어진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같이 굉장히 저같이 수준이 낮은 사람도 이것을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게 굉장히 매력이죠. 또 하나는요, 이 사업이 우리 왜 해요, 이 비즈니스를? 꿈이라는 게 있잖아. 꿈이 나의 꿈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한 사람들은 사실은 가장들은 우리가 동영상 얼마 지난번에 시청하셨지만 나의 꿈을 쫓기보다 나의 삶이 한정적으로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된다면 현금 5억을 선택하겠다고 하잖아, 가장들은. 그거잖아요.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있잖아요.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려고 이 비즈니스를 선택을 했으나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늦게 들어온다고 비밀번호를 바꾼다는 경우, 뭐 그런 해프닝도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오르면 그런 일들은 굉장히 없어지고 와이프가 굉장히 꽁소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또 이 비즈니스는요, 거절받 호르메시스의 법칙을 알아요?
우리 독감 주사 맞죠? 네. 독감 주사라는 게 뭐예요? 독감균을 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에 항체를 생겨서 이 항원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잖아.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거절 한두 번 받으면 이거를 그냥 항체를 생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한 두 번, 세 번 연속으로 거절받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로 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런 것들도 많이 안타깝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거절을 많이 받는 사람이 가장 큰 성공을 이루는 것이다. 여기 네트워크에서 크게 업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뭐 10명 만나고 10명 다 하고 100명 만나서 100명 사이로 다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말하는 프로페셔널이라는 것은 내가 10명을 만나서 10건의 사인업을 받는 것이 아니고 100명을 만나든 1000명을 만나든 11건의 사인을 받아오는 사람, 그죠? 사인, 그 사람이 진짜 프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은 철저한 이 과정들이 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달성을 하시면은요, 이 모든 것들을 인정을 받는 그런 시기도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근데 가장 베이직은 누구만 바뀌면 돼요? 나만 바뀌면 돼요. 나만 바뀌면 돼요. 그리고 자기 변화를 요구하는 사업이지만 이 세상의 근본도 바꿀 수 있는 사업이 바로 네트워크 비즈니스다. 자, 그리고 제품을 유통시키는 사업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실은 우리 원대한 꿈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꿈을 전달하고 가치를 전달하는 비즈니스고요. 꿈을 전달했지만 나에게는 뭐가 온다? 현실적으로 수익이 오는 그런 비즈니스다. 그래서 멋진 것 같습니다. 자, 판매하는 사업처럼 보이지만 실은 제품과 정보를 전달하는 사업이죠. 그리고 정보를 전달하는 사업이지만 또 수익이 발생한다. 이게 멋진 거죠. 자본주의를 살아가면서 수익이 발생한다는 거.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그렇죠? 이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요.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사업 같죠. 하지만요, 실은 많은 사람이 요구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요. 그래서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또 비즈니스죠. 자, 남을 이용하는 사업 절대 아니죠. 네. 반드시 남을 도와주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자신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다. 자, 공짜가 없는 사업, 그죠? 헛수고가 없는 사업입니다. 단지 이게 처음에는요, 헛수고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과정을 극복하고 나면은요, 우리가 공짜처럼 보이는 뭘 얻을 수 있다? 권리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비즈니스가 바로 네트워크 비즈니스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결단하기 힘든 사업이죠. 마음 먹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나 일단 내가 이것을 진짜 해봐야겠다 하는 정확한 커미트먼트, 결단이 오는 순간요, 이 비즈니스가 굉장히 쉬워요. 왜 어렵냐면 진짜 결단을 하는 그 이전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힘들게 느껴질 뿐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능력의 힘이 아니고 이 사업을 어떠한 힘으로 내가 쥐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이 비즈니스를 하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쉬운 사업처럼 보이지만요, 굉장히 많은 지식을 또 축적해야 됩니다. 근데 이 배우는 지식들이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관성,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의 비밀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항상성,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엊그제 그만둘 뻔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변하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오랜 교육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러나 이것들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비즈니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쟁적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선의의 경쟁에 있는 상생의 비즈니스다. 이런 비즈니스들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어때요? 크게 국가 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빅 비즈니스입니다. 자, 지금 이 타이밍에 많은 분들이 글로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200조 규모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재작년에 5조 3천억을 돌파했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볼 때 이제 어느 정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신 분들은요, 보는 눈이 있죠. 그죠? 자, 보는 눈이 있다 보니까 아주 오래된 고전적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요, 예를 들어서 뭐 브레이크웨이라든지 유니레벨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뭐 21주씩 이렇게 독립을 시켜야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네들은, 그죠? 거기에서도 반드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죠. 근데 우리나라 아까 김석재 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5천만 명 중에 거의 네트워크 마케팅에 몇만 명이 가입했다? 1000만. 1000만 명이 가입했다면 미성년자, 그 다음에
연로하신 분 빼고 나면 사실 3명 중 1명은 이 비즈니스를 들어봤거나 실질적으로 회원 가입해서 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정말 이 환경이 이제는 어때요? 대한민국 내에서만 이루어질 환경이 아니죠. 글로벌. 자, 그러면 진짜 글로벌을 비전으로 이야기하는 회사가 있고 실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회사가 있어. 그러면 거기로부터 깨달은 사람들은요, 우리 이걸 만약에 리브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리브표의 현재 글로벌 환경은 우리의 포지션이 지금 어디예요? 여기죠. 제가 볼 때는 감히 여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떤 회사든 꼭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있죠. 자, 근데 우리가 바라볼 때는요, 마케팅, 제품, 뭐 회사의 뭐 탄생 스토리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모든 것들이 제가 볼 때는요, 글로벌 환경이 여기는 다 갖추어진 회사잖아. 그래서 이네들은 네트워크 마케팅, 예를 들어서 마케팅을 브레이크웨이를 하고 있는 리더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네트워크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이너리가 뛰어나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근데 이네들은 뭘 해야 돼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죠.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들어오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있잖아요. 끊임없이 뭘 이야기를 해야 돼요? 바이너리가 옳지 않아라는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다 보면요, 우리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많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네.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시죠? 네. 자, 그러면 누구부터 공략하는 거예요? 원래 제일 마지막에 밑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뭐 리버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가나 아무 생각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공략해야 될 사람들은 어때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우리가 열심히 공략하면 어때요? 이 부분을 채우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도 오지만 결국은 경쟁력이 없는 회사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에 그게 함정이라는 거죠. 거기에 묶여서 더 이상 변하려고 하지를 않더라. 그래서 어쩌면은 이렇게 성장성을 갖고 있는 회사, 그죠? 그리고 글로벌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회사를 선택했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이다. 그러나 이 회사가 안정성을 동반하지 않고 있다면 이거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제 처음 만든 회사라고 한국에 먼저 들어왔다고 그런 회사에서 줄 서는 거,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생애 주기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 타이밍을 비추어 볼 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타이밍이 얼마나 위대한 타이밍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해야 될 거는요, 우리가 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건 뭘까? 개념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뭐도 알아야 되죠? 역사도 알아야 되죠. 왜? 역사는 반복한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야 될 거고요. 자,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의를 알아야 돼. 검토상,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선택할 때 어떤 검토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마케팅 플랜, 보상 플랜이죠. 이런 것도 충분한 우리가 이해와 숙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비즈니스가 좋다면은 처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빨리 이해를 하고 체득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릴 거고요. 과정 속에 시스템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왜 시스템적인 이해가 필요하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요, 강을 건너는 게임입니다. 근데 헤엄을 잘 치는 능력이 있는 분은 혼자서 강을 건널 수가 있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뱃사공을 사서 배를 띄워서 타고 건너갑니다. 근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 수영도 못해, 배살도 없어. 그러면 뭐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일은 뭘까요?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다리를 내는 것이다. 그러면 이 다리는요, 목발 짚고도 건너갈 수 있고요, 휠체어를 타고도 건너갈 수 있고, 누구나 다 건너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요, 앞으로 많이 올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그죠? 이 길을 헤엄을 치지 않고 배를 사지 않아도 이렇게 조그만 자기만의 정성과 노력으로 이 목적지를 향해서 건너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스템적인 이해도 꼭 필요한 것이다. 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앞으로 나와 함께할 우리 팀원들, 미래에 생겨날 우리의 파트너들을 위해서 우리가 리더로서 먼저 시스템적인 숙지를 해야겠다. 자, 그리고 또 뭐예요? 가장 베이직적인 원칙을 지키는 거죠. 이런 것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코스는요, 트레이닝 코스예요. 트레이닝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어원이 뭐냐면 트레인, 기차는 정해진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해진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정해진 길을 가고 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코칭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원이요, 코치, C-O-A-C-H, 그것은 어원이 마차라는 뜻이에요. 마차는 정해진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마부가 움직이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시스템적인 과정을 통과하면요, 반드시 겪어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함정 요소들이 요소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것은 어때요? 트레이닝이 아니죠. 그때 맞는 코칭의 스킬에 의해서 이런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트레이닝과 코칭의 스킬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무슨 게임이냐면 리더 게임이에요. 리더 게임. 그래서 리더십 1, 2, 3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시간이 된다면 한번 공부를 해볼 것이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하는 유통의 하나의 방편이죠. 자, 그럼 유통이라는 것을 한번 볼게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유통을 거쳤죠? 손판도매, 소매. 자, 이렇게만 한다고 제품이 팔려나가는 것은 아니더라. 그래서 기업에서는 뭘 하죠? 막대한 돈을 들여서 광고나 유통 비용을 지불을 하죠. 그러면서 이네들은 뭐예요? 유통업자로서의 자기 마진을 받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일반적인 유통의 형태였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이 발전해 나가면서요, 이 유통이라는 것은 축소화가 되죠. 자, 어떻게 축소가 되냐? 우리 마트 아십니까? 네. 마트가 언제 생겨났을까요? 전 세계 마트의 탄생은요, 1962년도입니다. 미국의 아칸소주에 있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월마트가 생겨나요. 월마트 다 아시죠? 네. 그 당시에는 월마트에 가보면은요, 창고에 할인마트잖아. 그래서 물건을 대충 던져놨어.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재고품, 반품, 이런 것을 싸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유통에 대한 개념이 없었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한때는 미국에서 이 마트가 처음에는 불법 유통이라고 규정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경계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마트에 내 차에 내 기름 떼가면서 내가 직접 가는 거죠. 왜 가죠? 가격이 싸구나. 무슨 그렇잖아요. 뭔가 메리트가 있고 혜택이 있기 때문에 간다는 거죠. 근데 이 마트라는 이런 문화뿐만 아니고 이제 이런 것들도 유통이 진화를 하죠. 그래서 TV 홈쇼핑, 전자상거래, 인터넷 쇼핑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 생활 속에 파고들었죠. 한때 제가 미국에 갔을 때 한국에는 TV 홈쇼핑이라는 문화도 없어요. 근데 가보니까 미국 애들은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런지 TV를 보면서 있잖아요. 제품을 다 주문을 하더라는 거지. 야, 이거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이게 굉장히 사업 아이템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서울대를 나온 친구한테 제가 똑똑하니까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TV 홈쇼핑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더라. 우리도 여기에 대한 뭔가 연구를 해서 이런 뭔가 한번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친구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한 집 건너 한 집 가면 슈퍼가 있는데 안 돼.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꼭 뭐예요? 읽어보고 써보고 먹어보고 우리가 어릴 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엿을 하나 바꿔 먹더라도 맛배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생강엿 장사들이 빽 오잖아요. 그럼 맛배기 대표를 한번 쫙 밀어주죠. 그럼 먹어보고 맛있으면 집에 가서 엄마 고무신 다 들고 나오는 거거든요. 다 들고 나오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문화 때문에 안 된다 그래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몇 년 전에 야, TV 홈쇼핑에서 선전하는 진미령이 만든 양념게장, 간장게장이 되게 맛있다 그래요. 이미 자기도 이제 그 사업이 안 된다 그러는데 자기도 모르게 스며들었죠. 그럼 그 친구는 맛보고 산다 그랬잖아요. 그럼 TV 브라운관이라도 한번 갖다 봤어요. 이게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죠. 이 시대의 흐름은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유통들이 이제 커져 나가죠. 자, 그러면서 이제는 어때요? 생산자 중심에서 유통자 중심에서 이제는 어떤 중심으로? 소비자 중심으로 간다. 이거는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소비자 중심으로 간다는 이유가 제가 근무를 했던 대한항공이라는 회사에서는요.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요즘 스카이패스 제도 아시죠? 고정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번 탈 때마다 500마일을 적립해 주자. 그러면 이게 10,000마일 모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걸 현금화처럼 쓸 수 있는 소비자에게 뭔가 혜택을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유통은 진화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PB 상품은 아세요? PB 상품? 네. PB 상품의 기원이 어디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월마트가 잘 먹고 잘 살 때
아주 조그만 미국에서는 타겟이라는 매장이 나왔어요. 이 타겟이라는 매장에서는 자기네 매장에서 고객들이 어떤 제품을 많이 살까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번 손수건, 2번 양말 막 이렇게 쭉 순서를 나열하고요. 자, 그러면 1번 손수건에 대해서 자기들이 직접 한번 제조해 보는 거죠. 자기가 왜 유통망이 있으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복잡 다양한 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고 자기 타겟이라는 매장에 양말을 탁 올려버렸어. 그러면 유통 과정이 없기 때문에 다른 매장에 비해서는 훨씬 저렴하거나 좋은 실을 사용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때까지 타겟이라는 매장에 양말을 납품하던 생산업자는 이제 납품처가 없어지는 거죠. 물론 다른 납품처가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이때까지 큰 타겟이라는 매장에 납품했다고 자기는 골프 치고 떵떵거리며 살았다는 거죠. 갑작스럽게 납품처가 없어질 수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때요? 나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타겟이라는 매장에 차라리 양말 공장을 직접 짓지 마시고 이왕 이렇게 될 거 우리의 양말 공장을 직접 사십시오. 그렇게 인수를 하면 어때요? 유통이 생산을 잡아먹는 거 맞습니까? 앞으로 미래 사회는 지금부터 그렇게 되고 유통이 생산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PB 상품이거든요. 제가 15년 전부터 이 PB 상품의 등장에 대해서 많은 강연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도 이마트, 홈플러스 가보시죠. 그러면 제조사의 마크가 없는데 홈플러스의 마크가 붙어있는 화장지 보셨습니까? 네. 제품이 어때요?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이 타겟이라는 회사는요, 직접 이렇게 만든 PB 상품, 프라이빗 브랜드라고 해요. 프라이빗 브랜드. 프라이빗 브랜드 제품이 이미 60%, 70%를 올려가고 있죠. 그럼 시대의 흐름에 이 작은 기업이 먼저 앞서가니까 월마트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안 할까? 아니죠. 월마트도 따라해요. 그래서 월마트도 지금 가보시면 거의 40%의 제품이 PB 브랜드, 프라이빗 브랜드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것도 하나의 뭐예요? 유통의 흐름이에요. 중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유통은 이렇게 진화를 한다. 그래서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궁극적으로 뭐예요? 유통이 생산을 지배한다. 자, 유통이 생산을 지배하는 데 대해서요. 나중에 제가 좀 증거를 들어드리고 그러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떻게 불거져 나왔을까? 여러 가지 논문과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오늘 제가 바라볼 부분은요. 소비자 중심의 유통 속에서 어떻게 진화를 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1960년대를 우리가 여러 가지 분류 형태가 있죠. 매스 마케팅의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매스라는 것은 대중, 대량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나라의 1960년도에는요. 물자가 풍부했을까요? 아니죠. 양말도 있잖아요. 나이론 양말 신었어요. 맨날 무좀 걸리고 그죠? 이렇게 물자가 부족한 시절이었죠. 자, 이런 시절에는요. 많은 제품에 대한 수요는 있었지만 뭐가 없더라? 공급이 없었다.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소비자들이 유통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어요. 가장 적극적인 딱 한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엄마들이 시장에 가서 콩나물 살 때 아줌마 50원만 깎아줘서 깎아주면 유통에 개입한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70년대에 접어들면서는요. 타겟 마케팅, 목표 마케팅의 시대가 열려갑니다. 자, 이때는요. 많은 고객들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뭐예요? 좋은 품질을 공급해야 되겠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우리 어릴 때는요. 흑백 테레비가 있었어요. 옛날에 기밀 레슬링 한다 이러면 온 동네 애들이 그 집에 다 모였어요. 그리고 테레비 브라운관을요. 테레비가 그 뭐 대단한 거라고 브라운관을 딱 자바라로 닫고 열쇠장 채워버려요. 기억나요? 우리가 여로 동네 할 때, 여로 할 때는 온 동네 어르신들 다 모였잖아. 부잣집만 그죠? 부잣집만 있으니까. 그 동네에 자바를 딱 여는 순간, 그날은 뭘 보는, 기밀 레슬링 보는 날, 여로 보는 날. 그죠?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좋은 품질을 공급한다. 이것도 하나의 광범위한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의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이런 시대가 열렸다. 자, 그런데 80년대에 접어들면서는요. 니쉬 마켓의 시대가 열립니다. 니쉬는 뭐냐면요. 틈새 시장이에요. 틈새 시장이 뭐냐면 우수 고객들을 고정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에서는요. 제품의 AS까지도 직접 담당을 하더라. 자, 이 이전에는요. 우리 흑백 텔레비전 시절에 집에서 TV가 잘 안 나와요. 그러면 그 텔레비를 팔아먹은 회사에서 AS를 해주냐? 안 그래요. 우리가 텔레비 고장나면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어디를 가져갑니까? 전파사. 아니죠. 제일 처음에 텔레비를 칩니다. 그럼 텔레비가 바로 켜져요. 맞죠? 근데 애들이 몇 번 두드러 맞다 보면 있잖아요. 안 돼요.
인근에 가까운 전판상에 가거든요. 그럼 전판상 아저씨들이 낙댐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도 잘 먹고 잘 살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어디에서 가져가더라? 기업에서 가져가더라. 기업에서. 그래서 AS, 그죠? 고객 만족의 시대를 하면서 고객 졸도의 시대까지 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품질에 대한 모든 개런티를 할 테니까 LG를 사달라, 삼성을 사달라. 그죠? 이렇게 기업에서는 이런 시장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니시 마켓, 틈새 마케팅의 시대라고 합니다. 자, 근데 90년대에 접어들면서는요, 프라이빗 마켓 시대가 열립니다. 이게 뭐냐면요, 개인 마케팅의 시대예요. 이때부터는요, 뭔가 개인에게 실질적인 고정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 있잖아요. 혜택을 줘야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때부터는 어떤 개념, 여러분 기억을 잘 더듬어 보세요. 주유소에 기름 넣으러 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신문을 주더라. 생수를 주더라. 건빵을 주더라. 그 다음에 목장갑을 주더라. 흰 장갑을 주더라. 계속 주잖아요. 네. 이게 뭐예요? 자기 주유소의 고정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물질로서 그 사람들에게 메리트를 주는 거잖아요.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프라이빗 브랜드의 시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시대가 좀 변해가면서 내가 이 주유소를 꾸준히 가다 보니까 오늘도 목장갑, 일주일 뒤에 가니까 또 목장갑, 집에 내가 목장갑 장사할 것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만 받았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흰 장갑을 사든 고무장갑을 살든 알아서 할 테니까 이것을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뭐로 달라? 돈으로 달라는 거죠. 그게 최초로 나왔던 게 무슨 제도? 오케이 캐시백 제도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사든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데 오케이 캐시백이 현금화처럼 쓸 수 있는 거지만 그 포인트가 몇 프로짜리예요? 0.1%, 1% 적립이 되는 거죠. 그것 가지고는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뭔가 이 유통의 흐름 속에서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유통의 흐름 속에서 뭐예요? 계속해서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그 혜택 중에 가장 강력한 혜택이 뭘까요? 캐시예요. 돈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유통은 시간의 흐름 속에 갈 수밖에 없는 유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는요, 네트워크 시대가 열립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유통적 이런 네트워크가 아니고 포괄적 네트워크를 말하는 겁니다. TV 홈쇼핑, 전자상거래, 인터넷 쇼핑몰을 다 아우르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어떤 쇼핑몰을 하더라도 제품을 구매하면 포인트 적립해줘야 하는 거예요. 현금처럼 써줄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포인트를 받아서 내 생활이 해결될 정도는 아니죠. 만약에 그 포인트를 받아서 내 생활이 해결이 되고 저축도 할 수 있고 레저도 즐길 수 있고 노후도 준비할 수 있고 상속도 되는 게 있다. 가장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여러 이제 다양성을 띠게 됩니다. 그러나 2010년도에 접어들면서는요, 이 인터넷 네트워크 시장이 공간적으로는 어디를 갔냐면요, 내셔널을 가요. 내셔널, 인터내셔널. 그래서 지금 해외 직구를 꼭 우리가 하는 네트워크가 아니더라도 해외 직구를 통해서 우리가 어때요? 물건을 구매할 수 있죠. 그럼 인터내셔널적인 환경에서 우리가 툴을 뭘 썼어요? 인터넷을 쓴다는 거죠. 넷을. 인터넷과 인터내셔널이 앞으로 미래 사회를 대변할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라는 거죠. 자,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유통적 네트워크 마케팅도 서서히 이 파이가 커져갑니다. 자, 그러면 향후 2020년 이후, 포스트 2020년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모두 경쟁하는 그런 시대를 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는데 그러면 커넥션의 시대가 접어든다. 자, 커넥션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을 나중에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프로슈머도 있잖아요. 재해석이 필요하다. 프로슈머는 누가 이야기를 한 거냐면 엘비 토플러가 1983년 그에 져서 제3의 물결에서 프로듀스라는 말은 생산하다. 컨슈머는 뭐예요? 소비하다. 소비가 곧 생산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때 프로는 프로듀서, 생산하라는 뜻인데 저는 이 용어를 지금부터 완전 바꿉니다. 생산하라는 뜻이 아니고 프로페셔널. 이 프로페셔널이라는 것은 뭐냐면 직업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프로야구 선수 하죠. 프로 그때 나오는 프로가 뭘까요? 프로페셔널이에요. 연봉을 몇 억씩 받잖아요. 몇십억, 몇백억을 받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직업이 될 수 있는 거 맞아요? 맞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유통적 네트워크도 이 커뮤니티를 키워서 내가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3억을 벌 수 있다면 이것도 나의 하나의 뭐가 될 수 있는 거죠? 직업이 될 수 있죠. 이게 미래 사회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기는 아는데 1000만 명 정도가 사인업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잘못된 이런 쪽에 가 있는 사람, 허리층에 있는 사람,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만약에 리버표가 자신들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이 포인트라고 확신을 가지시면요. 지금 어때요? 내가 전 세계 1%가 아니고 0.1%가 아니고 0.0000001%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타이밍이 바로 지금 타이밍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요. 유통이 생산을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마케팅에는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마케팅이 천 마케팅이에요. 천이 뭐냐면요. 끌어오는 마케팅이에요. 이 마케팅이 언제 우리나라에는 제일 먼저 도용이 됐냐면 옛날에 핸드폰이 팝폰이었거든 처음에. 그러다 012라고 하는 삐삐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 011이 또 뭐가 됐죠? 셀룰러폰 866MHz를 쓰는 핸드폰으로 나왔다는 거죠. 자, 그 뒤에 96년, 97년도를 보내면서 우리가 후발주자로 뭐가 나왔습니까? PCS 3사가 나왔죠. 017 신세계 이동통신, 그 다음에 한솔 018 PCS, 그 다음에 016,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019 LG 이런 것들이 나왔죠. 그러면서 어때요? 이때는 마케팅 시대가 처음 마케팅, 끌어당기는 시대. 우리는 가격을 10초당 가격을 싸게 줄게. 우리는 이런 컨텐츠를 줄게. 이런 마케팅이 처음 마케팅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유통적 마케팅에서도요. 가장 강력한 천행이 뭐냐면요. 일단 우리가 어때요? 좋은 품질을 쓸 수 있는 거죠. 좋은 품질을 쓰되 그 대상이 내 몸이었을 때가 가장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직까지는 어때요? 70%가 우리 그 몸을 살리는 제품의 70%의 매출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그 속에서 가장 강력한 천잉이라는 것은 뭐냐면 먹었을 때와 안 먹었을 때가 별로 차이 있는 제품이 아니고 먹었을 때와 안 먹었을 때가 분명 차이가 날 수 있는 체계화되고 그죠? 과학화된 그런 제품을 우리가 섭취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경쟁력이에요. 왜 필라이트가 리버표에 투자를 했을까?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자, 이런 강력한 제품을 갖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무슨 싸움인 줄 아세요? 릴레이션십, 관계성 마케팅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어렵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부산에 있는 이마트에서 제품을 사다가 집이 일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제가 그 이마트에 소비를 못 해주잖아. 근데 제가 부산에서 리버표 제품을 오토십으로 먹고 있다가 일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오토십에서 먹어야 안 먹어요? 먹어요. 먹죠. 하다못해 내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 오토십에서 먹어야 안 먹어요? 먹어요. 먹죠. 이런 강력한 릴레이션십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축적되는 비즈니스를 갈 수 있다는 거, 멤버십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미래에는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자, 이런 얼토당토 안 하는 이런 관계성을 가지지 않은 어느 정도 커넥션만 가지고 이 세상에는요 붉어져 나오는 회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PB 상품의 예를 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에어비앤비 아십니까? 네. 전 세계에서 호텔 체인 중에 가장 돈이 많은 체인이 어딘 줄 아세요? 힐튼 호텔이에요. 에어비앤비는 호텔 룸 하나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죠. 그런데 어때요? 호텔 힐튼보다 많은 자본을 형성했죠. 이게 뭐예요? 커넥션이에요. 그죠? 커넥션. 소비자들에게 뭔가 저렴한 방을 제공하고 그런 정보를 제공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좋은 제품을 쓰면서도 뭘 하는 거죠? 돈을 주는 거잖아요. 강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재화에 대해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재화, 용역, 서비스, 법률, 예를 들어 부부 싸움을 했잖아요. 둘이 이혼을 해요. 이혼을 하면서 변호사를 서로 선임을 하잖아. 변호사 수임료를 내죠. PB 잡혀요, 자금이. 커미션이 나와요.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게 재화, 용역, 우리나라에는 월드벤처스 라이센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외 다단계 안 나와요.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는 제한을 두고 있거든.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속에 다 있어요. 법률 소송하는 거, 그다음 보험 가입하는 거, 방카슈란스, 뭐 인슈런스 보험도 있죠. 그다음 여행. 너무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비행기부터 바늘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비행기 네트워크 마케팅이 올라와 있을까 안 있을까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올라와 있어요, 사장님. 비행기가 올라왔어요. 벤츠 자동차를 사고 싶어. 네트워크에 올라와 있어요.
볼보, BMW. 그래서 삼성의 이근희 회장이에요. 우리는 네트워크가 뭐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 그 시절에 1980년대 후반에 삼성의 이근희 회장은 어디다가 아메이에다가 삼성의 전자레인지를 올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애들은 어때요? 카탈로그만 우리도 지금 카탈로그 한 권이죠. 근데 우리 인프라가 커지잖아요. 우리 카탈로그 얼마나 두꺼워질 줄 아세요? 이만큼 두꺼워집니다. 그 중에 백피비 할까 못 할까? 백피비예요, 백피비. 안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죠? 지금 이 제품 갖고도 충분히 백피비를 소화해낼 수 있죠. 카탈로그 이만큼 두꺼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있잖아. 모두 돈을 지불하고 구매할 수 있는 모든 소비는 앞으로 어디에 들어온다? 네트워크. 이게 우리의 또 하나의 비전이에요. 근데 그것을 좀 더 세월을 앞당기는 것이 우리 뭐예요? 바잉 파워예요. 구매력이에요. 유통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속에 빨리 리버퓨어의 맨파워를 늘려가는 비즈니스. 그게 뭐냐면 우리 성공을 있잖아요. 앞당기는 거예요.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빨리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이 타이밍이다. 어마어마한 비전이 있는 거예요, 사장님. 그죠? 자,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버 택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우버 택시는 택시 한 대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죠. 단지 뭐예요? 커넥션이에요. 연결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커넥션과 함께 뭘 줄 수 있다? 금전적인 베네핏을 줄 수 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우버 택시 한번 탔다고 내 인생이 바뀌진 않습니다. 에어비앤비에서 룸 예약해서 내가 방에서 하루 숙박했다고 내 인생이 바뀌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내가 매달 쓰는 백피비를 바꿔가면서 내 인생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엄청난 천의의 기회가 이 속에 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천 마케팅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신흥 부자는요, 반드시 변증법적으로 탄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의 모든 이치는 그렇습니다. A라는 이론이 나왔어. 이게 어때요? 정. 맞다는 거죠. 이때까지 나는 이게 맞는 건 줄 알았어. 그죠? 근데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다른 이론들이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반대되는 이론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이 합쳐져서 합의되는 거죠. 합의되면서 어때요? 새로운 논리가 나오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도 일반 유통도 그렇고 모든 세상은요, 이렇게 A, B가 합쳐서 또 새로운, 그죠? 진화된 뭔가 이론이나 현상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이거를 변증법이라고 해요. 모든 것들은 어때요? 여기서 또 반이 나오고,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인류는 진화를 한다는 거죠. 옛날에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에 대한 한계를 지적했죠. 그죠? 자본주의는 서로 피 터지게 싸우다 보니까 자본주의는 붕괴를 할 것이다. 그게 바로 어때? 마르크스는 이 생각에 국한되었죠. 그러나 자본주의는 뭐가 있었죠? 수정 자본주의라는 게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새로운 이론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랬던 것처럼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유연해야 돼요. 그냥 하나의 경직된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틀에 갇힌 생각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저희들 때는요, 저희들 또래가 네트워크 하자 하면요, 반대가 제일 심하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대학 졸업할 무렵에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다 있거든. 친구가 군대 제대하고 또 왔는데 취업시켜준다고요. 강남역 1번 출구로 오래. 또 가다 보면 어때요? 친구를 따라갑니다. 근데 시작한 문이 철컹 닫혀가지고 3일 동안 못 빠져나왔어요. 그러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1교시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막 동그라미 그리고 또 2교시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또 그러니까 한 3일을 그렇게 해보세요. 사람 그냥 막 얼굴이 노래집니다.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우연하게 예를 들어서 탈출을 한 명이 했어. 그런 친구들한테 똑같은 동그라미 그리면 이 사람 어떨까요? 어마어마하게 놀라죠. 그런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 50대 중반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때요? 이 틀에만 갇혀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 안개를 걷어내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일단은 우리가 어때요? 가능한 준비된 사수부터 빨리 넣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환경도 있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앞으로 먹고 살 내 파이는 어디에 있어요? 아니, 꼭 우리가 네트워크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미래는 새로운 생산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냐면요, 김택진 같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리니지 게임 만들어서 그 사람은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요. 우리 리니지 게임 3 만들 수 있는 자신이 있다. 그 사람은 여기 안 앉아 있어도 돼요. 근데 그런 우리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져갈 거는요, 그 궁극적으로 어때요? 유통밖에 없죠.
유통밖에 없어요. 뭐 세상 하는 모든 일이 다 유통이다. 은행도 유통이고 왜 돈 싸게 사와서 비싸게 팔아먹잖아. 돈 맡기면 이자 조금 줘요. 근데 대출 받으러 가면 더 달라 그래. 그거를 전문용어로 우리 예대마진의 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수신금리와 예신금리의 차를 먹고 사는 것이 금융권의 기본적인 그 롤이에요. 역할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은 유통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유통 중에 내가 진짜 나이키 대리점 한번 차려보려고 제일 그냥 목이 좋은데 딱 차리는 순간 제일 먼저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거든. 여러분 장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기에. 그래서 지금 어때요? 무자본, 무경험, 무점포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 목숨 걸고 뛰어드셔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는 여기서 어때요? 생존을 뛰어넘은 생활을 뛰어넘은 여가, 삶의 품격을 높여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저희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때만 하더라도 있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가장 꿈의 그 페이가 얼마냐? 월 1,000만 원이었어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 수 있다. 왜? 만원짜리를 만장 세면 1억이거든. 그래서 파란만장을 삶을 살려면 월천. 그래서 그 회사에 가면 제일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월천 여사들이 꼭 있었어. 그 회사에 가면. 그 월천 여사는요, 눈빛이 장난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한 사람 딱 앉혀놓고 카드 1,000만 원 빼내는 그 선수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생산의 몫은, 그죠? 우리가 가져갈 곳은 사실 여기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쳐본들 한계는 있는 거잖아. 근데 이 사업이 왜 좋아요? 한계가 없는 거잖아. 리미트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도전하는 만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비즈니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준비된 문제는 더 이상 위험 요소가 아니다. 고양이한테 막 몰리던 쥐가요. 갑자기 코너에 딱 몰리더니 갑자기 뒤를 탁 돌아다니면서 고양이를 째려봅니다. 웃어요. 고양이도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이게 미쳤나? 쥐구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준비된 문제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어때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대로 하셔야 돼요. 하시면서, 그죠? 친구들 만나 오늘은 파전에 막걸리, 내일은 삼겹살에 소주, 뭐 이런 거 할 시간에 한 1, 2, 3년만, 그죠? 함축적으로 임팩트 있게 이것을 준비해보자. 그럼 여기서 있잖아요. 그냥 한 300, 400, 500만 원이 그게 작은 돈이에요. 평생 나올 건데. 큰 돈이에요. 상속까지 될 돈이잖아. 근데 그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이 돈이. 시스템만 잘 만들어지면 우리 개인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있으면 사람들 있잖아요. 네트워크를 가르쳐 주고 싶어. 여기 넣어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저도 이야기를 할 거고, 다음에 어때요? 우리 조인사님도 다음에 이야기를 할 거고, 각자의 경험이죠. 제 경험 플러스 조혜진 사님, 유종 사님, 김성재 사님, 여기 리더들의 생각들이 합쳐지면 뭐가 나온다? 새로운 합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 합 속에 어때요? 또 여러분들의 생각들과 경험치가 합쳐지면 또 합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보다 앞서가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죠. 궁극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누군가 들어오는 사람이 있지 않아, 나간 사람들 있어. 근데 우리의 마인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 한 명도 내보내지지 않겠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우리 마음속은 어때요? 한 명도 내보내지 않겠다는 것이 이게 프로페셔널 정신이죠. 그래야 최선의 결과, 최고의 결과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시스템적인 이해가 필요한 거죠. 나중에 사업을 하면서도 왜 구속 조치, 팔로우 수루가 왜 중요한지도 이런 우리가 명제 속에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적극적인,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올자리, 그래서 제일 가슴 아픈 거는요, 어떤 분들이 이번에 또 대전 세미나 있었죠. 뭐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한번 세미나 가서 큰 무대에 가서 우리 한번 봅시다. 스폰서님 이번에는 파트너가 한 명도 안 간다고 해서 전부 한 판 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어요? 영원히 싫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항상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네트워크 하는 것은 바로 이게 다예요. 그러면서 시간 속에 있잖아요. 조금씩 성장하면서 있잖아요. 나중에 이 성장이 조그만 세월을 거듭하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위대해지는 거죠. 절대 하루아침에 큰 리더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요, 연봉이 150억 되는 리더들이 꽤 많습니다. 홍콩계 미국인 기휘라든지 지금 얼마 전에 돌아가신 덱스터 예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미 기존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가지고 대단한 학벌을 자랑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피자 배달하는 사람. 그 다음에 마트에서 계산원, 조금 흐름한 가게에서 레코드 판매하던 사람, 이런 사람이 돼요. 한쪽 손은 소아마비.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쥐는 힘이 강했죠. 아, 정말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고 정말 나의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길이 여기밖에 없구나. 그런 깊숙한 자기만의 고찰, 성찰이 있었기 때문에 성숙하게 비즈니스를 했겠죠. 이 비즈니스가 굉장히 얕다고 생각하면요, 거절 한두 번 받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아이 그거 안 돼 하는 순간 어때요? 내 꿈을 그 사람들에게 다 뺏겨버린다. 반대로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러면 있잖아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전달할 때 강하게 전달하고 제대로 전달해야 되겠죠. 얼른 만약에 제대로 전달돼가지고 우리 강민희 사장님이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리더가 되지만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내가 이 좋은 비즈니스를 그냥 나의 눈높이로 대충 전달하다가 이 사람 잘 몰라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알면 그렇게 할 사람인데 여기서 그냥 끝나서 해프닝으로 끝나서 그럼 나는 이 사람이 뭘 훔친 거예요? 꿈을 훔치는 거예요. 드림 스틸러가 된 거예요. 드림 스틸러. 드림 스틸러라는 것은 밖에 있는 거절하는 사람만 우리에게 꿈을 훔쳐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확신과 명분도 없는 이런 비즈니스를 적당히 소개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나는 잘 모르는 사람 적당히 한다는 것은 이것도 지금 경제사범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대로 전달하시라.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러면 좋은 네트워크 회사를 만나야 되잖아. 맞죠? 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정보가 들어와요. 뭐부터 보셔야 되느냐? 첫 번째, 합법적인 회사인지를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에는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어디에서 관장을 합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옛날에는 산업자원부에서 관장을 했거든요. 지금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제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가입되어 있지 않다. 듣지도 보지도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우리 회사는 어디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직접 판매 공제조합. 제메토지 아시는 분? 670? 외우기 너무 좋아요, 우리 거는. 678. 678. 너무 외우기 쉽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는 야, 니네 회사 어디에 가입돼 있어? 직접 판매 공제조합 678호. 이게 바로 나와야 돼. 그죠? 우리 특수 판매 공제조합에 특수 판매 리버 표현이 아무래도 안 나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합법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 역사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 이 역사성은 뭘 말해주는 거냐? 안정성을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메이라는 회사, 뉴스킨, 그 다음에 허블라이프, 기타 등등 세계적인 회사들이 있죠. 그 회사들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고 가장 핵심적인 리더들이 그 회사가 탄생하고요. 7년에서 15년 차에 사인을 한 사람들이죠. 거기서 백만장자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왜? 처음 하셨던 분들은 그죠? 그 가시밭길을 다 헤쳐나가면서 지불해야 될 대가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지금 우리 회사가 어느 타이밍이다? 백만장자들이 쏟아져 나온 타이밍이다. 그래서 작년부터 아마 향후 내년, 내후년, 그 후내년까지 사인을 한 사람들 속에서 전 세계 네트워크에서 가장 도미네이션 될 수 있는 대단한 리더들이 나올 수 있는 저의 타임입니다. 우리 스스로 여러분 이 박수가 절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역사를 갖고 있어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딱 만났을 때 이제 제품군들이 있을 거잖아. 근데 이 제품군들이 정말 우리 사업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소비자가 필요한 제품인지를 보셔야 되죠. 사업자가 필요한 건 어때요? 방문 판매나 다량자로 가면 돼. 네트워크는 어때요? 소비를 복제하는 거잖아. 자성료 필요합니까? 필요할 수도 있지. 하나 정도는 필요할 수 있지. 아무리 친한 친구가 찾아와도 사장님 자성료 몇 개 사겠어요? 저는 3개까지는 사줄 자신 있어요. 왜 하나 깔고 하나 뜯고 하나 똘똘 말아서 3개 하고. 근데 그게 필요한 제품이 아니잖아. 그 3개 갖고 있다가
언제 그럴 수는 있겠네. 애들이 학교에서 실험한다고 자석하고 뜯어가지고 몇 개 보내면 되겠네. 자, 그런데 이 필요성이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일회성이죠. 그러니까 원가 10만 원밖에 안 하는 것을 300만 원에 팔아치웠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품은 어때요? 우리 몸이 필요한 제품 맞습니까? 네. 충분히 필요한 제품들이죠. 그래서 이런 필요한 제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된다. 자, 그리고 대중적인 제품이어야 된다. 물론 요즘 우리 계속 저한테 이제 건강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시고 암 환자는 그 위암 뭐 먹어야 돼요? 췌장암 뭐 먹어야 돼요?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이 한 병을 딱 먹으면 암 환자가 다 나아요. 진짜. 기가 막힌 제품이 있어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적합할까요? 안 할까요? 암 환자가 이걸 먹고 다 나왔어. 더 이상 먹을 일도 없고 암 환자가 아닌 다음에는 우리가 찾아갈 이유가 없죠. 유성호 사람, 조혜진 사람, 지금 김성태 사람 전국을 헤매고 다니는데 만약에 그 제품이 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아산병원 암센터, 삼성병원 암센터, 암센터만 돌아다녀야 돼. 그러다 그 한 달 되기면 이분들도 암 걸려. 그래서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에는요 굉장히 대중적인 제품이어야 된다. 샴푸 다 쓰시죠? 네. 사임 쓰십니다. 우리 사임을 제가 모든 대중화되어 있는 게 있어요. 치약, 칫솔, 그 다음에 바디로션, 폼 클렌저, 토너, 에멀전, 그다음 종합 영양제, 오메가3, 그다음 프로바이오틱스 다 먹는 거잖아. 그것을 사회가족으로 기준으로 백피비만 이쪽으로 소매 패턴만, 구매 패턴만 바꾸시면 되는 비즈니스잖아요. 안 할 제보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왜 리보표 하냐 물어보잖아. 안 할 이유 있어요, 없어요? 우리 친구들은 옛날에 그런 기억 때문에 있잖아요. 설명하자, 니나 해라 그래요. 그래서 내나 하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대중성, 보편성을 갖고 있는 제품이어야 된다. 이거 단순한 이야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소모적이어야 되죠. 자동차를 한 대 네트워크에 올라왔어. 와, 대단한 일이다. 우리 회사는 현대자동차에 자동차가 하나 올라왔어. 어마어마한 일이야. 근데 재구매 언제예요? 몇 년? 10년 뒤에 하면 10년 뒤에 수당하면 떠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왜 치약, 칫솔, 이런 생필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이 들어와야 주력 상품으로 들어와야 되냐면 이게 소모성이 됐어요. 그리고 재구매가 일어나야 되는데 자발적 재구매가 일어나는 상품일수록 좋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대한민국 네트워크 마케팅 30년의 역사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우리 네트워크에 들어오면 어떨까요? 네? 수도 여러분 세수할 때 꼭 수돗물을 써야 돼요? 이야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수도 물세가 나오죠. 그래서 이 뒤에는 항상 뭐가 붙었습니까? 수도세, 정가스세, 전기세.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요 통신요금이 나서 통신세라고 그랬어요. 자, 이런 제품들이 상품들이 대한민국 네트워크에 올라오면 되게 좋겠죠. 근데 이거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올라올까요? 그 나라의 국가 산업,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환경적인 뭔가 이게 전부 다 민영화가 다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특히 이제 이거 뭐예요? 전기 가지고 했던 회사가 어때요? ACN이죠, ACN. 한국에서 돼요, 안 돼요? 네. 한국이 만약에 ACN이 한국에 전기가 민영화돼서 풀려버렸어. 그럼 내가 한전 사장 같으면 나는 유통망이 제일 많은데 주겠다. 그죠? 그래 많이 들 거니까. 그리고 이것은요, 많이 풀리기 시작하면 한 회사만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카테고리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수도를 따라하는 그런 다단계 회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래서 이건 무슨 다단계? 물 다단계가 나왔죠. 물 다단계. 옛날에. 생수 다단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여러분은 모르죠. 삼겹살 다단계도 있어요. 몇 인분 먹어야 다이아몬드 가게요? 가스 다단계 있었을까? 부탄가스. 그거는 부탄가스는 세를 안 하죠. 가스 가격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전기 갖고 하는 데도 있었어. 그리고 통신 갖고 하는 데도 있었어. 근데 통신은 우리나라에 너무 빨랐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통신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는 조금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력 상품은 아니고 틈새 상품으로 다 올라와 있어요. 뭐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샤클리라는 회사의 AT&T, 아메이는 MCI라고 하는 장거리 통신 이런 것들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가격이 있잖아요. 한때는 이제 기간 통신사에서 네트워크로 제품을 풀었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보조금 정책이 있잖아. 그래서 밖에 나가면 이 단말기를 다 공짜로 줘. 근데 거기만 가면 100만 원을 내야 돼.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행을 탈 수 있는 거죠. 유행을 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100이라는 포션을 놓고 봤을 때 몇 퍼센트를 못 차지하는 거예요, 통신이. 그래서 우리가 왜 BT 상품을 주력으로 해야 되냐면 70%의 매출이 현재까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다? BT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20%가 코스메틱, 화장품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 90%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지금 어때요? 지금 현재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다. 막연한 미래가 아니고. 그러면 유통파이가 커지면 나머지 틈새 상품은요, 우리 인프라만 되잖아. 얼마든지 받아오면 된다는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유통을 빨리 만드는 것. 여러분, 우리 유통이 커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힘든 제품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카탈로그 이만큼 되는 거예요. 백피비 하는데. 그리고 이제 굉장히 구매도 편리해야 되겠죠. 처음에 대한민국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들어오면서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불편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카드 제도도 우리나라에서 세팅이 잘 안 돼 있었고 배송도 잘 안 돼 있죠. 택배. 지금 어때요? 오늘 4시 이전에 제가 주문하면 집에 가면 어때요? 내일 와 있죠. 빠른 경우 내일 오전에 와 있어요. 이렇게 빠른 이제 편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다. 제품 구매하기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3만 원 있을 건데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이 똑같은 걸 10만 원에서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뭐예요? 그게 깨진 게 한국의 통신시장이 깨진 거예요. 그죠? 반드시 바깥 유통에서 쓰는 것보다 같거나 저렴해야 된다. 같다면 그 중간 유통은 우리에게 돌려주는 거니까. 그죠?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품이 네트워크 제품 치고 있잖아요. 좋은 제품이 아니면 이 속에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왜? 일반인들은 그냥 그네들이 보여주는 광고 이미지, 뭐 마이클 조단이 선전하더라, 안 그러면 뭐 탤런트 김남주가 선전하더라, 이것만 보더라도 현혹이 되지만 우리 네트워크들은 어때요? 그렇게 제품 구매합니까? 아니죠. 얼마나 똑똑한데 비환이 몇 프로지? 나이가 씨는 그렇나? 액상인가 탄산인가? 그죠? 교육에 스킬이 돼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가장 첨단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경제성이 있는 제품. 그리고 독점적인 상품. 제가 볼 때요, 우리 제품은 가장 독점적이고 남들이 보고 다른 회사도 칼슘이 있던데, 다른 회사도 뭐 있던데 이야기를 하잖아요. 비교해야 돼요. 드시는 방법, 원료, 그 다음에 뭐 함량 이런 것들을 다 보면요, 어마어마한 가치. 그래서 이 가치를 인정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리버퓨어의 가치를 인정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필라이트예요. 테드 애쉬포드 3세예요. 데이비 콜리엇이에요. 미국 텍사스주 상원 의원이에요. 싱따오예요. 칭따오가 아니라. 싱따오의 얼굴을 볼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유승호 상임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싱크로율이 굉장히 자, 그리고 이것도 있잖아요. 이걸 봤기 때문에 어때요? 필라이트가 투자를 한 겁니다. 미래지향성. 앞으로 미래는 새로운 생산, 뭐 드론, 뭐 AI, 증강현실, 뭐 무인 자동차, 뭐 이런 것도 쭉 나오는 거지만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 머리 감아야 되는 거 안 말이에요. 다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럼 일반적인 이 미래를 봤을 때 이 제품 속에서 이제 인간의 수명은 길어진다. 내가 드론 한번 타고 왔다고 내 수명이 길어지는 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올바른 영양소로 제대로 된 우리가 섭취를 했어. 그러면 내 수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필라이트가 봤을 때 가장 앞으로 미래 산업은 실버 산업. 앞으로 미래 이제 우리가 꽉강 받을 수 있는 직업군들이 ET 산업, ET 아시죠? 영화 ET가 아니고 Environment Technology, 환경공학, ST, 우주공학, RT, 로봇공학, 그죠? 그 다음 IT, 그 다음에 우리 IT는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BT예요, BT. 이 실버 산업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시장이죠. 이런 시장이 앞으로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경쟁력, 그리고 지금 어때요? 100PB를 구매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이 금은망을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의 상품의 다양성, 시간 속에 이런 것들이 어때요? 다음에 우리는 뭐가 커진다? 마이 파워, 구매력이 커진다. 결국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나중에 무슨 싸움이냐면 구매력 싸움입니다.
지금은 춘추 전국 시장이지만 지금 우리가 빨리 왜 업계 10위에 들어가고 빅5, 빅3, 빅1을 외치는지 아세요?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세계 최첨단의 물질이 들어왔어. 그럼 일반 유통보다 네트워크들은 아무 제품 안 쓰죠. 그런데 만약에 최첨단의 제품이 들어왔을 때 우리 유통망이 있어. 그죠? 우리 전 세계적 유통망이 있어. 제품 하나 올리는 그 순간 실시간으로 어때요? 이거 다 팔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유통망을 갖고 있지만 새로운 제품이 하나 딱 들어오는 순간 그 순간 나는 이 제품 하나의 프랜차이즈, 대리점을 전 세계 판권을 다 갖고 있는 거잖아. 제품이 하나하나 런칭될 때마다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난다. 객단가가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예요? 바잉 파워. 지금부터 5년까지가 전쟁입니다, 사실은. 5년 안에 어떠한 인프라를 만드느냐. 그래서 제가 이 한국에서 이미 리브퓨어가 탑10, 탑5, 탑3 안에만 5년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굳이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잉 파워를 만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내가 가면 뭐가 된다? 길이 됩니다. 우리가 가면 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는요, 회사가 만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능동적으로 누가 만드는 것이다? 우리 사업자들이 만드는 것이다. 우리의 환경은 우리 스스로 이 상태에서요, 아무리 좋은 제품이더라도 우리가 지금 해달라면 어때요? 회사는 제품 하나하나 런칭할 때마다 거기에 대한 리스크도 있어요. 유통기간도 있고요. 재고 관리도 있어요. 만약에 이만큼 사겠다고 해서 다 런칭해놨는데 우리가 하나도 안 사. 살 힘이 안 돼. 그럼 이거 전부 어떻게 돼요? 갖다 버려요. 그러니까 뭐 미국의 모 회사는요, 유통기간을 살짝 위에 스티커 붙여갖고 판매하다가 잡혔잖아요. 그런 회사도 미국에서 철퇴를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유들이 있죠. 그래서 리브퓨어의 성장의 한계는 우리가 결정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환경을 살아가면서 진짜 우리 이제 제대로 된 준비 한번 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우리 리브퓨어를 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좀 넘어갈게요. 요거는 넘어가고 시간 관계상. 자,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개념은 뭐냐? 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보면요, 여러 가지 패턴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보면 보통의 사람들은 인플로이, 악센트가 뒤에 붙습니다. 인플로이 하면 뭐예요? 공급 생활자. 그 다음에 셀프 인플로이드는 뭐예요? 자영업자죠. 스스로가 자기를 고용한 사람. 의사는 어디에 속할까요? 자영업자. 변호사는 자영업자. 다 이쪽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자기가 어느 정도의 자기가 노동을 제공하지 않으면은 큰 수입이든 작은 수입이든 받아갈 수 없죠. 그래서 자기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사업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쪽으로 넘어오고 싶어 합니다. 의사 같은 경우도 조금 일찍 깬 사람들은요, 이것을 뭐 시스템화를 만들어서 자기가 부재를 하더라도 이 병원이 올라갈 수 있도록 페이닥터를 고용하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는 거죠. 만약에 생각을 못 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내가 의사 라이센스를 갖고 있으니까 잘 될 거야. 강원도에 있는 모 통증 클리닉 원장님이요, 환자를 좀 받으려고 침대를 증설해가지고 의료기기를 쫙 했어. 근데 환자가 안 오니까 환장을 노릇이라. 그래서 환자 누우라는 침대에 가족들 딱 눕혀놓고 전부 독극물투예요. 동반자살해버렸어요. 비극이에요.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뭐냐면 시대를 잘못 읽은 데 대한 대가지불이에요. 그게. 대가지불. 그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어때요? 뭔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오너나 투자자 이런 쪽으로 넘어와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건물을 하나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투자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쪽으로 넘어왔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파일이 훨씬 큽니다.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 없는 거. 만약에 건물을 하나 갖고 있는 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건물은 뭐가 있습니까? 감가상각이라는 것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도 네트워크를 준비를 하더라는 거죠, 요즘은. 그래서 노동 수익이고요, 오른쪽은 권리 수익의 형태인데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이 예를 들어서 인플로이든 셀프 인플로이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오너든 인베스터든 어쨌든 어때요? 우리가 이쪽 오른쪽 4분면으로 올려고 하는 노력을 누구나 다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대부분이 여기에 속하거나 그렇잖아요. 그럼 빨리 어때요? 이쪽으로 넘어오실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역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규모가 한국은요, 이미 5조 시장을 넘어섰고요. 글로벌은 200조가 넘어가는 시장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원이 언제일까요? 어떤 회사가 제일 먼저 했을까? 아메이는 1959년.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는 1886년. 미국의 뉴욕에 살았던 데이비 맥코넬이라는 사람이 원래 직업이 서적을 판매하는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은 책 팔아먹고
이 사람들한테 단골을 만들기 위해서 선물을 하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서 뭘 만들었어요? 플로럴 향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향수를 선물을 했는데 와, 책보다 향수가 더 인기가 많은 거예요. 향수 좀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5종류의 향수 갖고 출발한 네트워크 회사가 제일 지금 어디라고요? A1A.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도 전 세계 1위와 2위 매출을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게 바로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의 효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1886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영국에서는요, 윈블던 테니스 대회가 이때부터 열렸고요. 메르세데스 벤츠라는 자동차가 이때 생겼고요. 우리나라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배제 학당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런 시절에 우리 그때 서양에서는 이미 어때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유통이라는 것은 불거져 나왔다. 자, 그런데 1920년대 우리 지금만 이렇게 혼탁한 게 아니고 미국에는 1920년대 이런 일이 있어요. 미국의 보스턴 지역에 찰스 폰지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굉장히 말쑥하게 양복을 착 입고 안에 언더조끼를 입고 있잖아요. 멋지게 누가 봐도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어때요? 사장님 저한테 1억을 맡기시면 매달 500만 원씩 이자를 드리겠습니다. 긴 신뢰가 있어 보여. 이 사람이 맡겼어요. 그럼 제가 자기 돈으로 500만 원 주는 거예요. 2달, 석 달, 넉 달 지급을 해요.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논한 거잖아. 1억 맡겨놓고 매달 500만 원 나와. 근데 제가 찾아갑니다. 자, 제가 꾸준히 약속을 지키고 있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 친하신 분을 소개를 해서 그분도 저한테 1억을 맡기면 저는 다음 달 그 사장님은 600만 원을 드릴 거고 그분에게는 500만 원을 드릴 거예요. 소개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면 레프트, 라이트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 제가 또 모은 돈으로 약속을 지켜요. 이거를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10단계 넘어가면 돈이 어떻게 될까요? 천문학적인 돈이 돼요. 그래서 내 목표 금액이 1,000억이야. 그럼 1,000억이 딱 되는 순간 그 이후로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번지 사기. 제가 나쁜 쪽으로 머리를 쓴다면요, 저 정말 잘 살 자신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름이 폰지라는 사람이에요. 폰지, 찰스 폰지. 그래서 지금도 폰지 사기라고 하죠. 그게 바로 폰지가 여기서 나온 이야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제가 이렇게 해서 돈을 몇 푼 굴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1,000억을 벌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딱 들고 멕시코로 갑니다. 가서 이름을, 거기는 몇 천만 원만 주면 영주권 주거든요. 이름을 곤잘레스로 바꿔. 거기서 한 1년 정도 살다가 미국으로 가. 6억 주고 영주권 받아가지고 성형수술 싸게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한 판 더 짜요. 자, 그러면 선물해서 그것도 볼 거야. 자, 그게 미국에서 언제 있었던 일이다? 1920년대에 있었던 일이다. 그래서 혼탁스러웠죠. 일본에서는 1970년대 레즈미 깡, 레즈미 꼭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 유행해요, 안 해요? 해요. 해죠. 여러분들은 불법적인 회사를 못 보셨지만 저는 한 3,000개 정도를 봤습니다. 단 하나도 살아있는 회사가 없어요. 우리 회사하고 이름 비슷한 제네시스, 옴니아, 마이닝 해가지고 채굴기 돌려가지고 돈을 어떻게 거기 막 올인 갖다 넣어가지고 아파트 다 날리고 지금 집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도 많고요. 옥상에 뛰어내리고 동반자살하고 그죠? 그런 해프닝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회사가 아직까지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게 너무 살뜰리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있잖아요. 공부가 안 돼 있고 학습이 안 돼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해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검증도 안 돼. 사슴 줄기세포를 쳐무면 뭐 잘린 손가락이 난데 그 말이 돼요. 그래갖고 원가 만 원도 안 하는 거 50만 원에 사고 있어. 마케팅 80% 풀어준다고. 돈 넣고 돈 먹기. 그런 쪽으로 내 시간과 노력과 인생을 나중에는 어쩐 줄 아세요? 한 번, 두 번 하잖아요. 알면서도 들어가. 이 회사는 딱 짜먹으면 자기가 헤드에 있기 때문에 3개월 안에 터지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어때요?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왜? 너무 형벌이 가벼웠거든. 6개월, 7개월 살다 나오면 되거든. 근데 이제는 앞으로 안 그럴 거예요. 얼마 전에 뭐 코인을 가지고 하던 불법 다단계에서 잡혔어요. 그 대표가 있잖아요. 한 6, 7개월 살면 되겠지 해서 또 했어요. 나이가 54세거든요. 형이 몇 년 나온 줄 아세요? 17년 나왔어. 그럼 몇 살 때 나온? 71세에 나온 거예요. 이제 게임 끝난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는 그런 오너들만 건드렸는데 그때 이때 사업자들도 때려버렸어요. 사업자들은 11년, 13년 형 다 때려버렸어요. 돈은 번 게 아니거든요. 왜?
구상권 청구해가지고 돈 다 가져가고 벌금 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웃는 게 아니야. 그런 게 웃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모든 이 아까운 금쪽 같은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하지 말라고 제가 있잖아요. 이런 폰지 스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네트워크 하다가 조금 힘들거든. 만약에 사람들이 왜 진심을 못 알아주니까 그럴 경우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이런 잘못된 쪽으로 가더라. 그래서 이네들은 논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환율, 그때 환율이 유행하면 환율을 이용한 다단, 불법 다단계. 그 다음에 어때요? 뭐, 선물 옵션. 그 다음에 코인이 유행, 코인. 그죠? 펀드, 금융, 돈 넣고 돈 먹기. 윗돌 빼서 아랫돌 공부고. 이런 거 하러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요. 자기 눈에는 피눈물이 나고요. 나중에는 자식이 안 돼요. 자기는 돈 벌지 모르겠지만 절대 나쁜 그냥 법을 어기는 범법 행위는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최근 5년간 자기 청춘과 모든 피와 땀을 이 속에 쏟아부어서 폐가망신이 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프다.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돌아올 시기가 부메랑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항상 그 사람들 파트너한테 시켰던 이야기가 물류하는 사람이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이걸 잘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 물류하는 사람을 초대해서 제일 한 말이 물류 돈 안 된다부터 이야기를 시키는 거예요. 물류 돈 안 된다. 요즘 누가 하노? 근데 매출 성장하고 있잖아. 그것부터 해서 사람 김을 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자기도 한계에 왔다는 걸 느끼거든.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이 부메랑으로 올 겁니다. 나도 이제는 어때요?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좋지 않더라.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평생 갈 수 있는 네트워크 하나는 해야 되겠다 하고 하는 시기가 올 6, 7월 달 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름을 날리고 있어야 되겠죠. 네. 인터넷에서 1월 달 한 달 동안 아메이는 12만 건이 검색이 됐고요. 애터미는 30만 건이 검색이 됐습니다. 리브퓨어는 몇 건이 검색이 됐을까요? 3천 건이 검색이 됐어요. 얼마 안 되죠. 근데 그 전달에는 얼마 검색이 됐을까요? 1,000건이에요. 성장성은 엄청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버퓨어 알려지잖아요. 그럼 다음 달, 그 다음 달에 되면 우리도 10,000건 넘어가고 10만 건 넘어갑니다. 그때는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소비자로 들어오는 타이밍이죠.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이 사업성을 놓고 본다면요. 그런 것도 볼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한 달 동안 3,000건밖에 검색을 안 하는 회사가 리버퓨어다. 그러나 다 갖추고 있다. 이게 타이밍인 거죠. 그래서 안정성과 성장성을 함께 갖고 있는 회사다. 자, 그리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는 어디서 불거졌나? 1927년에 미국 하버드 대학 던킨 교수가 그 대학원생들이 이제 논문을 쓰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구매 패턴을 결정하는데 무엇에 의해서 구매를 할까? 대중매체에 의해서 15%, 지인의 소개에 의해서 85%를 하더라. 그죠? 이게 이제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논문으로 발표가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형체적으로 불거져 나온 회사가 1932년도에 와치터스라고 하는 비타민 회사가 나와요.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메이 전신이 된 뉴트리라이트라는 회사. 여기는 칼렌보고 박사가 비타민 C를 최초로 분리를 해낸 그런 회사거든요. 이 회사에 뉴트리라이트라는 회사가 나오고요. 1950년에는 샤클리라는 회사, 아직도 살아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러다가 뉴트리라이트 사회 판매자이자 노조원으로 있었던 리치드 보스와 제이벤 핸델이 창고에서 만든 회사가 바로 아메이 1959년도에 나옵니다. 아메이가 무슨 뜻이냐면 아메리칸 웨이의 준말이에요. 미국 방식이라는 거죠. 이런 방식이죠. 그리고 이 아메이가 이제 이런 히스토리 속에서 1979년도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를 당합니다. 뭔가 동그라미를 그리고 뭔가 폰지 스킨 같은데 이거를 좀 판별해 주십시오. 8년 동안 지리한 법정 투쟁을 거친 끝에 1979년도 이 아메이가 오히려 그 해의 마케팅 대상을 받아버립니다. 가장 안정적인 방식으로 분배하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신이 내린 마케팅이라고 설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아주 원시적인 시대죠. 이제 그 이후에 많은 회사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자, 이렇게 쭉쭉 성장하고요. 한국은 1995년도를 기점으로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이 이전에는요, 많은 회사에서 자석 요대기 팔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하는 그런 불상사들이 많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필요했다? 뭔가 제도 권속으로 집어넣는 것들이 필요했다. 그래서 다단계 법을 만들어냅니다. 그 속에 방문 판매법을 우리가 이제 적용을 받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것을 관장을 하자 이렇게 가는 거죠. 2004년도에는요, 우리나라 매출이 4조 5천억이에요.
근데 지금 2007년도에는요 2조까지 떨어졌다가 2017년도에 다시 5조가 회복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때 4조 5천억과 이때 5조는 내용이 다릅니다. 이때 2004년도에는 어떤 업체가 1위인 줄 아세요? 제휴라는 회사가 1위를 합니다. 연간 매출이 얼마인 줄 아세요? 1조 6천억이에요. 1조 6천억. 위베스트가 8천억을 했고요. 이때 아메이가 8천억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밑돌 빼서 밑돌 공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오너는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아직도 있습니다. 그 속에. 그죠? 자, 이런 상태에서 4조 5천억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뭔가 사회 정화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깔아앉으면서 2007년도에는 어디까지 떨어졌다? 2조까지 떨어졌다. 근데 지금 2017년도에는 5조까지 회복이 되었죠. 많은 불법 다단위 하는 사람들이 물류 돈 안 낸다고 하는데 이때 4조 5천억과 이때 5조는 내용이 틀린 거예요. 여기는 어때요?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때는 어때요? 아메이, 뉴스킨, 허벌라이프, 시너지, 시크릿, 메나테크, 그 다음에 주네스, 기타 등등 이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합법적인 회사들이 매출을 채워가는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어때요? 이제 뭐예요? 대한민국은 도입기에, 진정한 도입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하고 지금하고 이제 많은 기회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지금 2019년대 이후에는요, 정말 이렇게 펀더멘탈, 앞으로 네트워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그 사람 소개한 사람의 몇 마디로 결정을 안 한다는 거죠. 정말 이 글로벌 환경이 맞는지, 전사는 제대로 돌아가는지, 실제로 백오피스를 갖고 있는지, 어떤 제품의 라인업인지, 먹어봤을 때 진짜 체험을 할 수 있는 제품인지, 그죠? 발랐을 때 다림질이 되는 건지, 그죠? 그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이제 팩트를 체크하고 온다는 거죠. 특히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대한민국은 이제 많은 회사들이 땅 따먹기이기 때문에 글로벌 환경에 대한 요소들을 많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걸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허리층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빨리 오겠죠, 우리 밑으로. 그 다음에 어때요? 소비자, 이 사람들이 어쩌면 어때요? 가장 정보에 느린 걸 수도 있다. 그래서 빨리 경쟁력 있는 회사로 오는 사람들, 그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혜진 사람, 유성호 사람, 김 선생님 대단한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분들을 따라가신다는 건 여러분 굶어집을 죽을 일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목숨이 하나 더 있다면 저도 그 밑에 코드 하나 더. 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할아버지 패션 감각 어때요? 그죠? 뭔가 코디가 컬러 개념도 있고, 그죠? 네. 이날은 또 좀 푸른 계열로 보타이까지 딱 했어요. 햄커치까지 딱 꽂고. 와, 너무 멋져요. 오늘 비가 왔나봐요. 영상도 하나 그렇고, 그죠? 청바지, 오늘 청바지 컨셉이에요. 그 다음에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뜬 그죠? 구두를 딱 신고 있죠. 수제 구두. 그죠? 지하철을 타러 갔나 봅니다. 그죠? 오늘은 날씨가 좀 더워서 옷방 제끼고 조끼 바람을 그리고 이렇게 또 오늘은 멋지죠? 멋지다. 그죠? 여자친구도 생겼어요. 오. 이 할아버지 나이가 몇 살이에요? 몰라요. 5년 전에 104세였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무섭지 않을까요? 와. 진짜 멋있다. 우리가 삶은요, 시간은 그냥 보내는 사람이 있을 거고 쓰는 사람도 있다 그랬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겠죠. 네. 그죠? 그리고 또 돈도 많아야 되겠죠. 네.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뜬 이 구두가 3, 4만 원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또 물론 와이프하고 평생 열심히 살면 좋겠지만 지가 먼저 가든 내가 먼저 가든 갈 수도 있잖아. 여자친구 생길 수도 있다. 맞죠? 맞아요. 그 이왕이면 조금 이용하면 좋잖아요. 자, 이 사람 나이가 그죠? 5년 전에 104세예요. 그럼 지금 어때요? 거의 110세에 가깝죠. 이 사람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제가 그 행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무법자라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리허설이 있다면 한 번쯤은 그냥 네트워크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그죠? 내 5년 뒤, 10년 뒤는 한번 바라볼 것이며, 또 리허설이 있다면 이 일을 적당히 했을 때 혹은 미친 듯이 했을 때 5년 뒤, 10년 뒤에 내 모습을 한번 보고 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 그냥 이렇게 하루를 보내지 않을 거라고. 그죠?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같이 시극히 평범하고 못생겼고
이런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고 성공이란 말을 거머쥘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함께 가요 하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일이 있냐는 거지. 이거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내 인맥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자신감. 그러면 언제까지 자신감 없이 그렇게 살 거냐고. 한 번쯤은 있잖아요. 나도 인생의 무법자가 돼야 자신감 있게 제 할아버지처럼 멋진 노후를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말을 잘 못해요. 언제까지 말 못할 건데? 여기 오면 말 잘하는 거 가르쳐 드려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돈이 없어. 저는 우리 자식들이 시집 잘 나갈 때 그 애들 우리도 그랬거든요. 우리 누나도 그랬을 거고 여동생도 그래서 시집 가기 전날 밤에 우리 엄마가 내가 그래요. 중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방과 후에 집으로 오면 엄마가 뭐 다단계 하러 가가지고 내 떡볶이를 안 만들어줘서 내가 그때 너무 상처를 입었어. 이런 이야기 잘 안 해. 단지 부모가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을 잘 서포트를 해줬더라면 나도 자아를 찾을 수 있었을 거고 지금 결혼하는 이 전날 밤에 더 훨씬 더 멋진 배우자를 만났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그런 부모가 되기 싫다는 거지. 그죠? 애들이 생각했을 때,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야?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부모님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다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예요, 핑계.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이 세상에 김건모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할 거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할 거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요, 우리 스스로거든요. 나약하거나 지치거나 꺾이거나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힘을 내실 충분한 이유가 이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분이 베토벤이라는 사람 알죠? 네. 이 베토벤은요, 아버지가 폐결핵에 매독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형이 폐결핵으로 죽었어요. 둘째 형도 폐결핵으로 죽었습니다. 셋째도 폐결핵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엄마도 폐결핵 환자고 매독 환자예요. 근데 그 태중에 있었던 아기가 누구예요? 베토벤이에요. 만약에 이런 환경들 때문에 낙태를 했더라면 우리가 이 사람은 우리가 인생에 만날 수가 없었던 사람이죠. 우리는 그렇게 불행한 환경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 다 말할 수 있죠. 따라해보세요. 리브 퓨어. 리브 푸어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리브 푸어. 리브 푸어는 영어로 해석하면 가난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하면 리브 퓨어예요. 순수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시대는다는 게 있죠. 그래서 자꾸 발음을 리브 퓨어를 하셔야 돼요. 리브 푸어 하면 진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리브 퓨어. 우리에게는 이렇게 첨단의 무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한번 멋진 꿈들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주차는 이것으로 하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꼭 꿈꾸는 다락방을 한번 읽고 왔어요. 네. 그렇게 해야 저하고 있잖아요. 이야기할 수 있는 눈높이가 맞을 거예요. 그 책을 꼭 읽고 오시기를 바라고 또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